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 앞에서 배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긴장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장이 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몸속에 숨어있는 제2의 뇌, 그리고 그 안에 사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당신의 기분, 결정, 심지어 성격까지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 장에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뇌 전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신경계를 장신경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뇌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뇌의 명령 없이도 소화, 면역 반응, 심지어 감정 신호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에서 장으로 가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9배나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장이 뇌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결 통로를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장과 뇌를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같습니다. 2014년 UCLA의 연구를 보시죠. 연구진은 여성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든 요거트를 4주간 섭취했고 B그룹은 일반 요거트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A그룹은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즉, 먹는 것이 뇌의 구조적 반응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게를 합치면 약 1kg에서 2kg. 여러분의 뇌 무게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얌전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이것의 90%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뇌가 아닙니다. 바로 장입니다. 도파민의 50%도 장에서 생산됩니다. 아세틸콜린 등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2016년 아일랜드 코크 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쥐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건강했던 쥐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우울증 쥐에게 이식하자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요? 2013년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심성이 많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대담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대담한 쥐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쥐가 대담해졌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이 면역세포들을 교육하고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가르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자가 면역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만성염증, 알레르기 반응 증가, 심지어 뇌의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현대인의 장내 미생물이 위험에 처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균도 함께 죽입니다. 한 번의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최대 6개월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설탕입니다.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은 나쁜 균들의 먹이입니다. 특히 칸디다 같은 효모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설탕을 갈망하게 만드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놀랍죠? 당신이 단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 속 나쁜 균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벽에 구멍이 생겨 독소와 미소화된 음식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 면역 과민 반응을 비롯하여 우울감과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장내 미생물도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당신이 밤늦게 깨어 있으면 장내 미생물의 리듬도 깨집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시차증만으로도 장내 미생물 구성이 비만을 유발하는 패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2014년 아일랜드 연구에서 프로 럭비 선수들의 장내 미생물은 일반인보다 훨씬 다양했고 이것은 그들의 식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미 있는 좋은 균들을 키우는 먹이죠. 최고의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은 마늘, 양파, 파, 돼지 감자, 아스파라거스, 약간 덜 익은 바나나, 그리고 귤입니다. 이들은 이눌린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대장까지 소화되지 않고 도달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발효식품의 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똑똑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케피어 하루 한 번 적어도 한 가지 발효식품을 섭취하세요. 2021년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주의사항은 시판 김치나 요거트는 열 처리된 경우가 많아 살아있는 균이 없을 수 있으니 라벨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전략은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으세요. 이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색깔별로 먹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고추, 비트, 초록색은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보라색은 가지, 블루베리, 자색 양배추, 주황색은 당근, 고구마, 호박, 흰색은 마늘, 양파, 버섯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 즉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은 장내 미생물에게 휴식을 주고 장벽을 복구할 시간을 줍니다. 또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해 손상된 세포를 청소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좋은 균들이 특히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베리류,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녹차, 올리브 오일, 견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주신경을 자극해 장과 뇌축의 소통을 개선합니다. 매일 5분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를 참고 이후에 8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협상 불가합니다. 무조건 이 정도 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장벽이 복구되고 장내 미생물이 재정비됩니다. 여덟 번째 전략, 불필요한 항균제 피하기입니다. 항균 비누, 구강청결제, 손소독제의 과도한 사용은 피하세요. 일반 비누와 물로 충분합니다. 우리 피부에도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장은 제2의 뇌이며 실제로 뇌보다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내 100조 개의 미생물이 당신의 기분, 면역, 심지어 결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미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김치나 요거트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이번 주 30가지 다른 식물성 식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7시간 이상 꼭 수면을 취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단순히 칼로리나 운동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사는 100조 명의 동거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잘 돌보면 그들도 당신을 잘 돌볼 것입니다. 당신의 장이 행복해야 당신의 뇌도 행복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비타민 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